최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외신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하라고 배잔에서 공식 발표한 한마디가 지구 반대편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공포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 역사를 새로 쓸 무적의 황금함대 프로젝트를 선언하며 그 거대한 함대의 심장을 만들어줄 유일한 파트너로 바로 대한민국의 한화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특정 국가의 기업을 콕 집어 위대한 회사라고 치켜 세우며 사실상 국방의 핵심을 맡기겠다고 선언한 것은 미 합중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한화의 어떤 기술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트럼프는 자국의 조선소들을 놔두고 우리에게 이토록 간절한 SOS를 보낸 걸까요? 이건 단순히 배 몇 척을 수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200조 원이 넘는 거대 예산이 투입되는 미 해군의 재건 사업의 설계도 전체를 한국이 쥐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바다에서 미국을 넘보며 기세등등하던 중국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 즉 미국의 패권과 한국의 조선 기술이 결합한 무적의 조선 동맹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강한 트럼프가 한국 기업 앞에 고개를 숙이며 제발 도와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소름 돋는 내막,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바다의 질서를 재편할 대한민국 조선업의 위대한 대역전극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내뱉은 이 황금함대의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이름부터 압도적인 이른바 트럼프급 유도탄 전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전의 주력 이지스 구축함인 알릴버크급의 배수량이 약 9,000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트럼프급 전함은 그 3배가 넘는 무려 3만 톤에서 4만 톤급의 거대한 몸집을 자랑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라졌던 거대 고함의 부활이자 바다 위에 거대한 요새가 다시 등장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함이 기존 함정보다 무려 100배는 더 강력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닙니다. 이 전함에는 인류가 꿈꾸던 미래형 무기들이 그득하게 실립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음속의 7배 속도로 타격하는 전자기 레이건은 물론이고 적의 미사일과 드론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고출력 레이저 병기가 탑재됩니다. 심지어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과 저위력 핵순항 미사일 SLCM-N까지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128셀 이상 갖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배 한 척이 뜨면 웬만한 국가의 해군 전체를 초토화할 수 있는 움직이는 전략 자산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전함 1번함의 이름을 USS 디파이언트, 즉 거부하는 자라고 명명하며 미국의 해상 패권에 도전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무시무시한 괴물 전함을 비롯한 황금함대의 주력함들이 바로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투입된 조선소에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세계 최강을 자처하는 미 해군의 위용 뒤에는 지금 처참하다 못해 비극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던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미 해군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바로 고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원자력 잠수함 중 약 40%, 즉 10척 중 4척이 수리를 받지 못해 항구에 그냥 묶여 있습니다. 잠수함 한 척을 수리하는데 무려 14년이 걸린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건 군대가 아니라 거대한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효율성과 경제 논리를 앞세워 자국 조선 산업을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숙련된 기술자들은 떠나갔고 조선소 시설은 100년 전 증기선 시절에 멈춰버렸습니다. 반면 바다 건너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 1년에 수십 척의 군함을 쏟아내며 이미 함정 숫자에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미국이 잠수함 한 척을 고치기 위해 10년 넘게 쩔쩔매는 동안 중국은 새로운 함대를 통째로 건설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며 황금함대를 외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해결하려다가는 중국에 바다를 통째로 내주게 생겼다는 절박함이죠. 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들은 신규 함정 건조는커녕 기존 배 수리 물량조차 감당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천하무적 미 해군이 녹슨 닻을 내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트럼프의 시선이 머문 곳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빠른 속도로 거대 전함을 찍어내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하필 한화를 지목했는지 그 비밀은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때 미국 상선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던 이 영광스러운 조선소는 미국 제조업의 몰락과 함께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은 멈췄고 기술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미국의 자존심은 녹슨 철판과 함께 방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한화가 이 죽어가는 조선소에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왜 굳이 저 녹슨 고철덩어리를 사느냐는 비아냥도 있었죠. 하지만 한화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땅과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미 해군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열쇠를 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조선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화가 파견한 한국의 기술진과 미국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만든 스테이트 오브 메이노의 명명식이 열린 겁니다. 이 자리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미군 군함이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던 그 바다에서 이제는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무너진 조선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죽었던 우리 조선소를 다시 살려냈다며 한화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필리 조선소는 7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이 배를 만드는 첨단 스마트야드로 재탄생합니다. 멈췄던 미국의 망치 소리가 한국의 기술로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보답이자 세계 최강국 미국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위대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감동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차갑고도 거대한 돈의 흐름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움만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전매 특허인 슬로건 마가를 변조한 마가스,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거대한 경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에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투자 규모만 무려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에 달합니다. 트럼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대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빗장을 한국 조선업과 방위산업에만 완전히 열어주겠다는 사실상의 경제적 혈맹 선언입니다. 심지어 미 정부는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내에서 배를 원활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수조 원 단위의 보조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합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배가 미국 국기를 달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말이죠.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대한민국 조선업계로 흘러들어오고 우리 기술이 미국 안보의 표준이 되는 이 상황. 과거 미국 원조에 의지해 배를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찬란한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촉배를 들고 있을 때 바다 건너 중국 베이징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의 파트너로 한국의 한화를 찍어 누르는 순간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기다렸다는 듯 연일 발작적인 비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국이 미국의 해군 재건에 동참하는 것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짓이다. 지정학적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노골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죠.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 조선소가 녹슬어가는 틈을 타 함정 숫자로 밀어붙이는 물량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미국이 배 한 척 고칠 때 우리는 10척을 새로 만든다는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갑자기 조선 끝판왕인 한국이 등판해 미국의 부족한 생산 엔진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 중국이 공들여 쌓아온 물량의 성이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특히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현지 조선소에 이식되는 시나리오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조선 기술이 적용되면
미국은 예전처럼 10년씩 걸리던 건조 기간을 단 몇 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이 20년 동안 죽어라 따라잡은 해군력 격차가 다시 안드로메다로 벌어지게 생긴 것이죠.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막아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 최강국 미국의 안보를 좌우하는 대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지금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백악관으로 달려가 우리가 미국의 최고의 조선 파트너가 되겠다며 온갖 구애를 펼쳤습니다. 심지어 이마바리 조선소 같은 자국 대형 업체들을 동원해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바쳤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일본 기업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한화였습니다. 지금 일본의 우익 커뮤니티와 경제 매체들은 왜 우리가 아니고 한국이냐며 열등감 섞인 견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같은 곳에서는 트럼프의 한국 조선업 찬사를 두고 일본의 안보적 가치가 저평가된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특히 일본이 가장 자존심 상해하는 지점은 바로 속도와 현지화입니다. 일본이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며 탁상공론만 벌일 때 한국은 과감하게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실리를 충시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만 앞서는 일본보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한국이 100배, 1000배 더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이 호주와 협력하던 신형 호위함 사업마저 한국의 하나가 지분을 늘리며 주도권을 뺏어오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의 기밀 기술이 한국으로 유출될까 걱정된다는 치졸한 억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일본 조선업은 이미 늙고 느려졌다.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압도적 생산성은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파트너 자리를 뺏기고 안절부절 못하는 일본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실력으로 콧대를 꺾어버린 진정한 조선 강국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이번 황금함대 프로젝트의 진짜 끝판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해군의 30년 수건이자 그동안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금기 중의 금기, 핵 추진 잠수함 SSN 건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놀라운 선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폭탄 발언이었죠. 사실 그동안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고도 핵연료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을 완벽히 포위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창을 더 날카롭게 만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최근 한미양국은 핵잠수함 건조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기존의 원자력 협정을 넘어 한국의 잠수함에 들어갈 농축 우라늄 연료를 미국이 보증하거나 직접 공급하는 파격적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시무시한 핵잠수함을 어디서 만들지까지 콕 집어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오션이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입니다. 한국의 독보적인 잠수함 설계 기술과 미국의 핵연료 승인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중국의 잠수함 킬러가 돼 K 핵잠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자망하면 몇 달이고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핵잠수함. 이 절대병기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져 태평양에 배치되는 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7번째 핵잠 운용국이자 해양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트럼프의 황금함대 구상과 그 중심에선 대한민국 조선업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거 70년 전 우리에게 배 한 척 만들 기술이 없던 시절, 미국은 군함을 보내 우리 국민을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녹슨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거대해진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라는 이름을 전 세계 앞에 직접 호명하며 칭송한 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성공을 넘어선 사건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설계자이자 미국조차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음을 공식화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미 해군 성조기를 달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자유를 수호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조선 강국을 넘어 해양 초강대국으로 가는 이 길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00조 원의 거대 자금과 핵잠수함이라는 꿈의 무기,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애하는 압도적인 기술력까지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어제와 울산의 망치 소리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바다의 질서를 다시 쓰는 위대한 박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단지 배를 잘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계 최고가 되어버린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트럼프의 황금함대가 한국의 기술로 완성되는 그날,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바다의 전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랑스러움을 댓글에 대한민국이라고 남겨보세요.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